두 번째 영상입니다. 187쪽에 이제 187쪽부터 그럼 정책 대안, 흔히 말해서 대책, 여러 가지 대책을 개발하는 방법이 뭐냐를 이제 좀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할게요. 우리가 이 수업을 들을 때 이제 여행 계획, 캠핑 계획 같은 거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187쪽에 단어를 보면은 경험, 기존의 정책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옛날에 거기로 여행 갔었는데 참 좋았어. 이거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정책도 똑같아요. 작년에 했던 거, 10년 전에 했던 거, 뭐 이런 거요. 뭐 외국의 정책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공무원 개인의 경험. 공무원 개인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책 대안을 만드는 어떤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요. 188쪽의 맨 위에 줄이요. 사회 문제는 필연적으로 혜택을 받는 집단과 피해를 입는 집단으로 구분된다. 자, 이 무슨 뜻이냐? 정책 대안을 이제 마련하려고 할 때 보통 머리에 잘 떠오르질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담당 공무원이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 정책을 시행했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나 집단에게 이제 회의를 요청하죠. 우리 같이 회의를 좀 해보자. 또는 굉장히 듣기는 싫겠지만 내가 이 정책을 한다 그러면 피해를 입을 집단의 사람과 미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차라리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괜히 시행했다가 엄청난 욕먹고 비난받는 것보다는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집단과 정책으로부터 손해를 입는 집단을 인터뷰를 하거나 사전에 간담회 같은 거를 해서 이게 좀 소규모로 간담회 같은 걸 해서 그 안에서 차라리 이야기 많이 하고 뭐 좋은 생각이다 또는 그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느냐 욕을 먹을지언정 그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정책 이해관계 당사자는 아이디어, 정책 대안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이런 것도 있죠. 대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예측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또 한 번쯤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여행을 가야 되는데, 우리 여행 가는 날 비 올지도 모른다는데? 자, 기상 상태를 보니까 비 올지도 모른다는데?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이제 등산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산에 갔는데, 입산 통제, 산을 올라가지 못하다 통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거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입산 통제와 같은 거는 충분히 날씨가 안 좋으면 산림청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자, 그래서 그 만약을 한 번쯤 이제 가정에 두고 대책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 188쪽의 예측의 목적이요. 자, 정책 예측은 미래에 나타날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핵심인데, 자, 정책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면 실패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서 못 벗어난다. 그렇죠. 약간이라도 앞날을 알 수 없으면 쉽게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훌륭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189쪽에 세 가지의 미래가 있습니다. 자, 잠재적 미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자, 실제로 189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잠재적 미래는 실제로 나타날지는 모르는, 나타날 수도 있는 미래의 상태를 얘기한다. 근데 이 잠재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잠재적 미래고요. 자, 개연적 미래는 만약에 자연스럽게 우리 뭐 여행 가자, 캠핑 가자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것들, 뭐 어디 가서 우리가 뭐 저녁에 뭘 먹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고 어디를 가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미래들을 개연적 미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 규범적 미래는 이거는 이제 희망사항. 내가 미래에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 희망사항이 바로 규범적 미래죠. 그런데 잠재적 미래가 제일 넓은 범위고요. 좀 이건 좀 안개 속에 있는 거고요. 개연적 미래는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갈 것 같은 미래가 개연적 미래. 규범적 미래는 희망하는 거.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측에 관련된 거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 강의 자료에는 제가 적어놨어요. 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의 미래학자, 어마어마한 미래학자의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일 때문에 이 책을 제가 다시 꺼내봤어요. 제가 이거 옛날에 좀 멋있게 보이려고 이 책 딱 들고 다니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지금 집에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일 때문에 이 책을 다시 꺼내서 봤어요. 그 옛날 책 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글자도 좀 작고 막 이렇잖아요. 이게 요새처럼 멋있고 예쁘고 이렇게 책 이렇게 그 아담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좀 투박한 그런 책들이죠. 옛날 것들이요. 그런 모양인데 제가 그걸 다시 읽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걸 많이 발견했어요. 왜냐면은 그 어떤 지금의 감염병이 만약에 전 세계로 확산되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내용도 좀 있고요.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서 근무하는 거 있죠. 재택근무라 그러죠. 재택근무에 대한 얘기가 이미 그 책에 언급이 돼 있어요. 미래에는 각자 집에서 근무할 것이다. 근데 근무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 당시 그 책이 쓰여질 때는 1980년입니다. 80년경입니다. 미래에는 그 화석 연료,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를 대신하는 대체 에너지가 분명히 활성화될 것이다. 대체 에너지 활성화되잖아요. 됐잖아요, 벌써. 그런 얘기들은 전체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굉장히 독특한 거고요. 극히 드문 이제 예를 드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정부에서 하는 것들 수준에서 미래를 예측할 때는 일단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예전에 했던 것, 성공했던 사례 이런 것들을 좀 본받아서 하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이제 세 번째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